힘드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수능 영어 가르치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브로셔 안에 자세한 내용은 다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올해 수능 이제 현역 강사가 봤을 때 느끼는 우리 학생들의 체감도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랑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 뭐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빔이 좀 밝은데 저는 김지훈이고요. 수능만 10년 이상 했는데 출강하는 지역은 대치, 반포, 목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뭐 출강하는 학원은 이제 세정하고 미래탐구에서 대치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컨텐츠나 혹은 모의고사나 그리고 본교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수능 출제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직접 같이 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이후로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모토로 두는 것은 시간을 덜 들이고 빠르게 조금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효율 전략이기 때문에 문항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이랑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해 수능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부터 9월 수능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셨을 때 6월 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이들이 현역 학생들이 체감했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9월은 말도 안 되게 쉬웠고요. 수능은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한 3, 4배 정도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체감상. 근데 내년에 이제 수능 준비를 하실 때 겨울 시즌, 여름 시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번 겨울 시즌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특징으로는 듣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듣기를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파이널 마지막 시즌에 영어 듣기를 사실 기본적으로 대치동 학생들 잘 하지만 듣기에서 간혹 하나 실수하게 되면은 89점, 88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번 영어 듣기는 체감상 어땠냐면 제가 5시 7분에 수능 끝나자마자 들어봤던 경험으로는 1.3배속이었습니다. 기존보다. 자, 그러면 듣기가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어머님 듣기 할 때 뭐 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애들 듣기 할 때 문제 풀어요. 그렇죠? 그거 맞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초반에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조교들이 다 이제 고려대 학생들인데 걔네가 요번에 수능을 사실 약대 간다고 한 번씩 더 봤어요. 1, 2학년 애들이. 근데 하는 말이 좀 창피하지만 영어 2등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꼬였어? 라고 물어봤더니 듣기가 이거 한 템포 쉬었다 가야 될 것 같다고 18, 19, 20, 21, 22를 원래 듣기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못할 것 같네 라는 게 순간 시험장에서 판단이 들었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듣기를 23학년도 수능 한 번만 이렇게 내는 시그널은 아닐 거고요. 출제진 계열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제가 그냥 그 평가원 관련해서 듣기로는 고대 라인이었는데 이번에 서울대 라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문제를 봤을 때도 조금 탭스틱하게 문항들이 좀 나온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큰 특징은 어법 문항입니다. 어법은 항상 정답을 동사랑 관계사를 정답으로 줬습니다. 100%. 근데 올해 뭐가 나왔냐면은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냥 댐을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까탈스러운 문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법에서 이렇게 지금 주겠다라는 것은 절대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2019학년도 수능에서 대동사 물어봤던 거랑 지금 이번에 대명사도 그렇고 해석을 꼼꼼히 해봐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주겠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항은 34번 문항이 정답률이 21%였는데 저희 그 출제진들 컨텐츠 팀 직원분들이 서울대 영교 대원외고 그 라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의를 할 때 야 이거 저도 못 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특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2020학년도 9월 33번 문항이에요. 문장은 세 개인데 호흡으로 따지면 두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 해석해 보시라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편하시게 한글로 써놨습니다. 여기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보면 탈진실이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거 영어입니다 지금. 애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2018학년도 절대평가 이후로 선생님 낫소머치는 어떻게 써요? 이게 아니라 탈진실이 뭐예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읽긴 했는데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대치동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이거 다 읽었는데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기억하시죠? 어릴 때 제일 많이 투자한 과목은 사실 영어입니다. 좀 크니까 이제 선경 가야 되나 뭐 KNS 가야 되나 이 고민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1 고2 지나셨는데 문과 애들이 대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건 맞는데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항상 설명 끝나고 우리 아이 1, 2학년 때 좀 잘했는데 3학년 때 사실 딱 시즌 시작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97점 이상을 맞는 거나 혹은 89점을 수렴한다거나. 대치동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97점 완전하게 그냥 항상 100점 맞는 애들이 있고 89에서 92, 뭐 87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 깊이가 아무래도 좀 다르죠. 최근에 절대평가 되고 나서. 그리고 학술지랑 대학 논문을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안 하는 것을 베이스로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좀 나눠보면 상대평가 때는 지문은 쉽게 줄 텐데 등급 컷을 조금 까다롭게 줄 건데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돼. 대신 지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게다가 올해 수능에서는 야 이거 영어 사실은 저는 솔직히 편하게 가겠다. 원래 잘하던 애들은 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 수능 딱 보면서 야 너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거 너무 좀 과하다. 좀 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그 논술도 그렇고 최저에서 영어를 대부분 많이 깔고 가기 때문에 1등급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1등급 나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 대체적으로 어머님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수강생들을 한번 통화를 하는데 특징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얘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뭘 물어보면은 되게 퉁명스럽다. 이거 애한테 뭔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뭐 빈칸 문항 좀 주세요. 뭐 순서 문항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이거 좀 잘하고 있는지 좀 말 좀 걸어보면은 대답도 안 하고 되게 좀 까칠하게 대답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혹은 늦게 사춘기가 온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딱 89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딱 89점이에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애들이 이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계획은 완벽하게 존재해요. 근데 엄마가 자기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엄마가 두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체크하지? 나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계획을 짜는데 이 친구들 가장 큰 문제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꾸준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봤을 때 메가 플랜은 완벽하게 있어요.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어머님 단어가 사실 아까 지문도 보셨지만은 포스트 트루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애들이 탈진실을 유추할 수는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EBS 연계도 사라졌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1월까지 단어 범위는 7,000개, 8,000개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3월 딱 올라가면 최소 12,000개예요. 그럼 애들이 최소 4,000개에서 5,000개를 1, 2월 달 안에 조금 채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딱 보면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단어 만만치 않은데? 라고 느껴서 그때 공부를 해요. 제가 2강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세정도 그렇고 애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6월 모의평가 다음 주예요. 대치동에서 제일 이제 영어가 고민이 되는 시기. 그럼 그때부터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선생님 우리 애가 이제 영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3을 문법이나 이런 거 좀 다시 돌 수 있겠냐 해서 중간에 여름 시즌엔 또 세미파이널로 다시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애들이 막상 왔을 때 인강 들었었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어릴 때 조금 했던 걸로 약간 비비는 느낌이 강해요. 이러면 얄팍해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정말 아슬하게 90점 나오거나 80점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 학원 숙제 이제 수업 전날 밤에 꾸역꾸역 몰아서 하는 게 일상이다. 되게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일요일 날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대치동에서 수업이 있는데 오전에 이제 수업하고 나서 점심에 밥 먹을 때 애들이 다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들한테 정말 예습 열심히 한다 얘네 했더니 이제 조교가 누구 선생님 과제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 타임에 그 국어 선생님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문자가 가니까 어떻게든 정답을 체크해서 주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첫 코멘트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단기 효율 안에 꾸준함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목은 언어 계열인데 언어 계열을 월요일 화요일하고 수목금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감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감으로만 풀면 안 되는 거고요. 감이 존재해야 됩니다. 읽었을 때 빠르게 순간마다 이해할 수 있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월화숙제 딱 몰아서 하고 수목금은 쉬어버리고 단어 전날 딱 외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죠. 이 친구들은 점수의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89, 90까지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점수 변동폭이 커서 야 이거 영어 어떻게 해야지 해서 수능 끝까지 계속 난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붙어서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남학생들이죠. 숙제 잘했나 교재 잘하고 있나 봤는데 필기된 게 거의 없다. 근데 우리 남자애들 이제 펜 꺼내라고 하면은 맨날 컴퓨터용 사인펜 꺼내고 문 쪽에 앉아 있고 그 펜 다른 색깔도 좀 해서 해라 하면은 어떤 일도 있냐면은 지문에 펜 필기를 하라고 했더니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하니까 지문이 묻히는 거예요. 본인도 집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정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이제 수강을 겨울 시즌에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와서 아 엄마 가랬으니까 영어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왔을 때 야 좀 적고 단어도 좀 하고 꾸준히 하자 하면은 애들이 하는 게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것까지 요구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나 4월 요때쯤 가서 한번 깨지면 정신을 차리기 그때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정신 차리는 건 6월 달 모의고사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즌 전하고 후를 좀 나눠보면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좋은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수업을 잘하는 게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 사실 이렇게 컨택을 해보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길 때 눈을 아직도 마주치고 있어요. 페이지를 같이 넘겨야 되는데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적자고 얘기를 해요. 적어서 필기노트랑 제가 사실 저희 직원이 제가 판서를 미리 다 정리해 놔가지고 컬러로 해서 애들한테 수업 후에 바로 줘요. 필기를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 근데 그래도 계속 적자고 하는 게 애들이 안 그러면은 멍하니 있다가 안 그래도 영어 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그냥 놀다가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단히 자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미래탐구에서 제가 9번 동안 겨울 시즌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지금 현역 아마 제 2학년 수능반을 한번 특강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정에서 요번에 작년에서 2강에서 했었고요. 근데 2학년 애들 보면서 우리 요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요 느낌을 조금 정리를 잘해서 새 학기를 3월을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모토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원이 제시하는 주요 지문 전개 패턴을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머님들 어떤 물건을 만드시든 간에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오늘 네이버에 꼭 들어가셔서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모든 영역에 대한 과목의 매뉴얼이 존재해요. 출제 이렇게 하겠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지문을 보여드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그 지문 보시면은 이거를 천천히 꼼꼼히 읽어서 이해해야 될 것만 같은데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매뉴얼 하나예요. 글의 전체를 아까 그 문항을 빠른 속도로 훑어 읽어가래요. 그럼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추하십시오라고 해서 20학년도 일부러 아까 그 문항이랑 똑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출제 하셨던 선생님들이 요거를 기반으로 모든 교재에 다 녹여서 이 20학년도 빈칸은 이 의도로 출제를 했던 것이다 라는 분석하는 게임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읽으라는 것은 단락 내 메시지는 하나이니 네가 못 읽을 문장이 있다면 넘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련해서 저희가 중심 내용 잡는 연습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딱 12개가 있는데 그 12개를 겨울 시즌 안에 제가 100%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근데 요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제일 크게 얻을 내용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평을 할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독해 속도 올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애들한테 이제 해석해보자라고 하면은 애들은 리딩은 잘하는데 comprehension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는 B다라고 해서 비유를 하게 됐을 때 친구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는 굉장히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유해서 뭐 장미 같다, 눈이 호수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근데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 다음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A가 예쁘다라는 정보를 갖고 뒷문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A가 장미다라는 생각을 하고 독해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테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중심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속뜻을 파악해야 돼요. 겉핥기 해석 말고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구문 학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고 투부정사는 어떻게 하고. 근데 이런 내용 말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20분은 이 내용을 핵심 정보 잡는 연습을 할 겁니다. 포괄 코멘트, 구체 코멘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특징만 오늘 세 개를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어는 사실 애들이 하는 거라고 되게 오만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어는 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시즌 되니까. 단어를 이미지랑 어근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할 건데 요것도 그래서 구문을 20분 구문, 20분 어휘 이렇게 해서 매주차 1년커리를 진행할 텐데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어머님 요거 능률복화에서 되게 많이 봤던 단어고요. 일부러 대표적인 단어를 뽑아왔어요. concentration 하면은 뜻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책을 보셔도. 근데 여기 있는 4개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다 파편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애들한테 단어 뜻 쓰자 하면은 1번밖에 안 써요. 근데 수능에서 2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이게 왜 농도지? 다이어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요 어구는 지금 능률복화 같은 어원책을 보시면은 중간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기준점으로 모든 곳에서 한 곳으로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되고 수용소도 되고 집회도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농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의 어휘들을 제가 직접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수능 필수로 나왔던 어휘들을 이미지로 전달을 20분씩 매번 정리를 할 겁니다. 수업 안에서 끝내게끔 정리를 할게요. 단어를 아이들한테 사실 부담 주기가 조금 요즘에는 하기 싫어하니까 제가 안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안에 끝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약속 4개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사실 끝으로 갈수록 아이들한테 파이널 시즌으로 갈수록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조금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지옥까지 쫓아가는 단어제 시험. 일주일에 200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200개를 애들한테 그냥 외워라가 아니라 이게 개별로 또 단어 개수가 다르고요. 어떤 여학생들은 가끔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겨울 시즌엔 저 600개씩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의 사정이고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 100개도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취도에 맞춰서 개별 매니저 담당시켜가지고 단어를 꼭 외우게 시킬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200개에서 랜덤으로 40개 보는데 재시험 버전이 9가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시험을 아무리 봐도 뭔가 시험지를 외워서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전후로 제가 어떻게든 끝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남는 타이밍이 있어서 무조건 외우게 할 거고 매주 톡으로 드릴 텐데 톡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뭐 40개에서 20개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4번 어휘를 틀렸는데 이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요 어휘 부분에서 어떤 게 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매주 톡으로 드릴 겁니다. 두 번째, 현장 학생들에게 제일 좋았던 포인트예요. 사실 3학년 때 잘하려면은 2학년 때 아이들이 궁금해했던 어떤 영어적 지식을 좀 파악을 해라라는 게 이제 사실 강사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인데 14분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라 약점 체크 모의고사입니다. 기반은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던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파트를 Q&A로 분석을 했고요. 그거를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지금 어느 정도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약점 파악을 의도로 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하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건데 해설지 느낌이 딱 이렇습니다. 수업 딱 오자마자 8개 보거든요. 대부분 해설지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래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왜 계속 88점이지? 라고 했을 때 3번을 고른 학생은 소재 파악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뷰포인트 강좌 47페이지 저희 강좌에서 47쪽에 선택지 구별하는 법을 다시 봐야 돼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수업 끝나고 제가 개별 클리닉을 해요. 그 다음 요것도 4번 골랐을 때는 주관 개입이 이루어졌다. 전략 강좌에서 요 파트를 다시 보기를 권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필진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한 지금 3년째 애들한테 하면서 느꼈던 게 여학생들은 한 10월, 9월쯤 되면 선생님 저희 1월부터 했던 요거 좀 다시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냥 교재로 줘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뭐가 약점인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느꼈을 때. 그래서 약점 체크를 매번 레포트를 드릴 거고요.
제가 연락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1년 내내 올해도 연락을 1년 내내 드렸는데 한 번도 답변을 주시지 않은 어머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드려요. 제가 한 번 할 거고요. 매니저가 한 번 할 거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한 번 할 거고 매니저가 한 번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톡을 잘 안 봐요. 답장도 잘 안 하고 끝까지 안 읽는데 밤 한 10시 40분쯤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면은 연락이 돼요. 얘 어딨나요? 하면은 집에 있는데요. 하면 이제 제가 통화를 바꿔달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이게 절대평가되면서 영어가 참 힘들어진 게 아이들이 스스로 사실 좀 하려고 하는 과목이고 난제인 과목이면 참 좋은데 억지로 제가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소통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계속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낮은 학생들은 수업 전후로 제가 직접 매니저들하고 같이 클리닉을 돌 겁니다. 이렇게 매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제가 이건 약속을 드리는 거는 되게 좀 사실 타이트한데 레포트를 이렇게 한 장을 어머님들한테 이미지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사실 그 가정통신문처럼 줬었더니 애들이 그거를 엄마한테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남학생들은 가방 밑에다 막 구겨놓고 근데 요거를 이미지로 톡으로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성적 지금 우리 아이 태도 변화추이 달마다 제가 직접 통화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카톡으로 그냥 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 언제든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깔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다 손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그 어떻게 카톡으로 드리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어 과제 어떻게 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의욕이 생기나 봅니다.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이렇게 톡을 주셨고 이분은 아버님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때 설명회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뵌 적 제대로 없는 남자 둘이 통화를 하면은 약간 숨 막힐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저는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난 후부터 그래도 단어를 외우려고 하네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버님들도 소통을 매번 저랑 하십니다. 여기도 마칩니다. 세정에서 파이널 때 얘기했던 건데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통의 길이 열려 감사하고 든든하네요. 이렇게 주시고 이 친구는 그 송파 지역에서 전체 1등인 친구였는데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에 들어왔다가 파이널까지 했어요. 내신을 했어야 됐던 친구라서 그래서 내신 때 영어를 계속 쉬어서 걱정했는데 선생님 수업 수강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학생들인데요. 애들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끝나고 피드백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오후 6시 35분에 또 연락을 하니까 5시에 끝났는데 네, 잘 가르쳐서 감사했어요. 아까 부끄러워 직접 말씀 못 드렸지만 여학생인데요. 직접 만나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카톡으로는 막 5개, 6개씩 막 이렇게 보내요. 이 친구는 요 채널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정말 좋았어요. 구문이 약해서 인강 들어봤는데 실전에서 안 쓰였다가 어제 수업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제가 관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통화도 드리고 되게 어머님들 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학원에 와서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 두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래탐구 세정은 제가 다 그냥 고3 정규만 브로셔 뒤에 시간표 다 깔아놨거든요. 고3 정규만 하는데요. 미탐에서는 지금 일요일 저녁에 정규반을 해놨는데 제가 5시 반부터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9시 반에 끝났는데 끝나고 필수로 해야 되는 그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습 클리닉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토 자주 해야 되고 언어의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3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개설했는데요. 3등급 이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뭐 70점대 친구나 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요일 날 이렇게 8회 완성으로 정규반에 합류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이 있어요. 아이들 사실 한 3회까지만 해도 완성은 되겠다 하는 느낌을 아이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80점 초반이다 혹은 70 후반이다 하는 친구들은 요 특강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번째 주자라서 빨리 어떻게든 끝내려고 했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